안녕하십니까. 법무원 유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9번째 유튜브 영상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고소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피고소인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는 보통 담당 경찰관이 전화가 오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 경찰서에 드나들어 보시지 않았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오니 순순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따른 혐의 사실에 대한 1차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거를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에서 그 혐의 사실에 대한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재판을 좀 받아보시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사를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에게 고소장 열람 등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호인 선임이 없이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어떤 혐의가 문제됐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또 결정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또 변호인도 같은 절차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냐면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정보공개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어떤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사이트 링크랑 이런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딱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면 청구 신청이란 란이 나옵니다. 청구 신청, 정보공개 신청이란 란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청구 주제란이 있어요. 청구 주제란은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행정재정란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행정재정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제목에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사건 번호. 사건 번호는 검찰에 넘어가기 전까지 경찰 단계에서는 형제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 2021, 지금 2021년도니까 그리고 접수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 짝대기 접수 번호 뭐 1002번, 뭐 숫자는 뭐 1번, 2번, 뭐 담당 관할 경찰서의 사건 접수 번호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2021 접수 번호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면 사건 번호를 알아야 돼요. 접수 번호가 뭔지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그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팀이 몇 팀인지, 뭐 경제 1팀, 뭐 반부패 수사 1팀, 뭐 이런 식으로 담당 관할 경찰서의 담당 팀이 어떤 팀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수사관이 누군지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샘플로 이렇게 써봤어요. 샘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최근에도 신청한 건데 청주에 있는 경찰서였어요. 청주에 있는 어떤 경찰서 사건 번호 2021 뭐 5997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소인 누구누구누구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합니다. 현재 제 의뢰인인 피고소인 누구누구누구는 현재 청주 어떤 경찰서 경제 1팀 담당 수사관 누구누구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무엇입니다. 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이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돼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의자 누구누구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본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 이것을 열람 등사 신청을 하오니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조속히 정보공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이 멘트를 옆에 써놨죠.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써놓을 테니까 그대로, 만약에 변호사가 없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 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정보공개 신청이 됩니다.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신 분들은 이제 변호사가 이런 절차를 통해 하게 되고요. 변호인의 경우도 똑같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지만 고소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경찰이 원래는 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사가 요청을 한 경우 고소장을 그 개인정보를 없앤 상태에서 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같이 정보공개 신청을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변호인 선임을 없이 본인이 경찰서에 경찰관 전화를 받고 먼저 조사를 받아버린 경우입니다. 결국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직감을 하고 변호사랑 상담을 해갖고 그 이후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의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네가 이런 말을 했지라고 해서 그 피고소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발목이 잡혀버리는 부분이 있고 경찰 수사관이 이게 수사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미 조사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1차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처럼 형사사건을 뭐 1000건 이상 이제 사건 처리를 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혐의 입증을 하는지 질문 속에서 바로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속에 결국 답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 질문을 왜 할까라는 것을 바로 제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제 옆자리에 앉은 제 의뢰인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본인의 혐의 입증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부분이니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를 옆에 대동해 놓고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의미는 바로 옆자리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검찰청 이제 특수부 사건을 조사를 입회를 하면 변호인을 옆자리에 못 앉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각선 뒤로 빠져 앉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침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방어권 행사, 피의자에 대한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수사 지휘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권의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인 부분을 선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나온 부분이고요. 현재에서는 그 검찰청 조사에서도 뭐 대각선 뒤로 빠져 앉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자리에서 다 조력을 해드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변호사 선임이 없다, 본인이 우선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고소장을 열람 등사하셔가지고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문제되는 혐의를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든지 검찰 조사를 받든지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신청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정보공개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 등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의뢰인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